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1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입니다. 네, 프로듀스 101의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리입니다. 네, 그리고 네, 푸듀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칸입니다. 왜 이래? 저도 나 그거 그렇습니다. 모자라. 너무 길어. 모자라. 그럴 거면 3시간 했으면 좋겠어. 아니, 3시간이면 금토로 잘라서 했으면 좋겠어. 진이 안 돼, 빠져. 안 돼. 안 돼. 나는. 나 토요일 못 기다려. 자, 저도 민인데요. 광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화장실을 갔다 오든지. 진짜 짜증나, 진짜. 좋은 생각.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 차라리 3시간 하고. 그래, 3시간 하고, 중간에 1시간마다. 한 시간씩. 한 5분씩 쉬게 해줘, 그러면. 매운맛 주인공은 나야. 그걸 풀로 그냥 보여줘, 그냥. 그 풀 버전. 너무 힘들어, 너무. 짜왕 풀 버전.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막판에 졸거든요. 마지막 10분이 기억이 없으신 분이. 너무 재밌는데 졸려와요. 그래. 나는 모든 단일 컨텐츠는 일반적인 영화 러닝타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칸이 씨, 너무요. 그거 이기는 방법 알려줄까요? 뭐요? 퇴근하고 자요. 11시까지. 11시에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얜 그러니까 주부잖아. 주부잖아요. 주부잖아. 미안해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제 방송 보면 되지. 미안해요. 네. 미혼이라 미안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했더라? 선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선거 녹음을 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안 바뀔까봐 걱정했는데요. 네.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건데, 오늘은 추억의 탈 것과 소년소녀 2부작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정권이 바뀌니까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 네, 숨쉬기가 한결 쉬워졌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상쾌해요. 프레쉬. 사카리치가 원래 코피가 엄청 나거든요. 네. 호피도 근데 멈췄어? 정권이 바뀌고는 코피가 멈췄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러다가 암 나온 사람도 나오겠네. 아니야. 대기가 습해지니까, 이게 점막이 안 건조해져서. 무한단물 같은 정권이라고. 계속 말아줘야 돼요. 진짜. 즐겁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걸 탔었나, 그리고 타면서 어떠한 추억이 있었나, 이런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팟빵 리뷰를 좀 읽겠습니다. 네. 스텔라0908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영어 얘기를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나가는 건데요. 제가 바로 사교육의 산 증인인데 말이죠. 지금 듣고 있는데 입이 근질거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고1 단과반을 하나 맡고 있어서 모의고사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듣기평가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전 유형을 다 외우고 있답니다. 혹시 시험 영어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의하세요라고 영업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학원도 수업 나가시고 과외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스텔라. 전천후, 초중고 다 하면서 모든 교육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영어가 필요하시다. 살아있는 영어. 살아있는 영어가 필요하시다. 네. 활어 영어. 네. 우리가 또 와더 혁명주동 말고. 저희가 보장하는. 네. 그리고 이 얘기 나오니까는 영어 얘기를 아예 단독적으로 한번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너무 고통받아요. 수백만 명의. 네, 고통받습니다. 아이고. 네. 한반도의 반이 고통받고 있는. 네, 여기 영어 제가 되게 심지어 북쪽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쵸. 북쪽은 관심 없고요. 저도 관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컨보이님께서 1편을 처음 듣는데 점점점 느낌이 좋네요라고. 감사합니다. 1편? 우리 진짜 옛날? 그렇겠죠, 아무래도. 많이 다른데 지금과. 네. 많이 열심히 정주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저는 처음 기억나는 대선이 97년 대선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선이 2002년과 이번 대선입니다. 솔직히 2002년엔 대선 전날에 정몽준 씨가 돌연 지지철회 발언을 해서 이회창 후보가 이길 줄 알았는데 6시 출구조사에서 노무현 승리로 나와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1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선 토론회를 봤던 것도 생각납니다. 제가 전에 코미디 편에서 언급했던 풍자 개그 3자 토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 코너였어요. 쇼님께서 의경으로 복무하셨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86년부터 89년까지 전북 익산에서 정경으로 복무하셨는데 당시에 6월 항쟁 이후 첫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해서 좋게 말하면은 정치 열기, 나쁘게 보면 지역 감정 조장이 되차 오면서 아버지도 사복경찰조로 투입됐는데 전 지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화염병을 하도 던져대서 역 뒤편으로 숨으셨다네요. 여담이지만 87년 대선 투표율이 89.2%였다고 합니다.
MC분들이 97년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전 이번 대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투표한 건 지난 대선이었는데 그땐 어리버리 이등병 시절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내가 뽑은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실정의 분노에 광장에 나가고 그 대통령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기쁨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끼고 이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줄로 믿고 뽑은 그분께서 두 팔을 번쩍 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그분의 얼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는 1번 정동영, 2번 MB, 3번 권영길, 4번 이인재, 6번이 문국현이었고 이회창 후보는 무소속이라서 12번이었습니다. 07년 대선의 백미는 MB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랑 바로 다음에 나온 503님의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칠 것입니다. 라고 네. 추억이네요 이게. 네. 진짜 이게 추억입니다. 그걸로 이제 막 노래도 막 만듭니다. 막 이런 거랑 EDM 스타일로.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공보물을 내가 또 열심히 봤잖아. 이명박근혜를 까만색 박근혜의 맨 앞글자를 빨간색으로 해서 한 몸처럼 이어지게. 갑자기 혼자 반말하고 있어요. 그래. 아니, 그 공보물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다음은 박근혜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이제 선거에. 네. 그 공보물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가 정말 먼 옛날처럼 얘기하지만 10년 전이잖아요. 사실 멀죠? 이명박. 예,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네. 시작이 이제 그쵸, 9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참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정말 또 새로운 뉴 챌린저가 누가 될까? 아니 503님의 지금 이제 재판이 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20대가 네. 그 두 사람으로 점철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네요. 그 503님도 10년 후엔 나이가 이제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네. 예. 전 요즘에 진짜 아쉬운 게 그 503님의 그 거울방을 진짜 보고 싶어요. 그거 현대 미술로서 그 의미 있는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이- 정치인의 무언가로 저는 내 그래서 말이-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떠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다가 놔야 된다고 그거 지금 생각해요. 철거했다며 다 빼놨다며. 그러니까. 그거 빼내지 말고 그 빼내기 전에 복원을 시키던가 다른 그러니까. 장소에. 그러니까 네. 떼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들이잖아요. 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거울방이. 네. 그거 뭐야? 왜? 네. 왜? 아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럼 누군가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건가?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말도 한다. 네. 왜?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무슨 사방이 이렇게 막 거울은 아니래. 우리가 생각한 그런 무슨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영화 속에 공포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 아니- 중에서 하나만 막 귀신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소룡의 용쟁호투의 클라이맥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이나 아니면 막 베르사유 궁이나 무슨 궁전에 가보면 막 이렇게 3면이나 2면이 4면이 막 그 거울이어가지고 막 그 영원히 이어지는 막 그런 거울방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사방이 거울이었다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거울이 엄청 많아서 많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손거울, 벽거울이 엄청 많아서 사방이 다 거울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게 그런 뜻일 식의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이제 시적인 표현이 네. 사방이 거울이 그 시적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 왜 마지막 편 보면은 히틀러가 살던 궁전 들어가가지고 막 그 네네. 휘황찬란한 그 물건들 보면서 히틀러 이 새끼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거 나오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나중에 한 20년 후에 드라마화로 해서 그걸 뭔가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거에 그때 정말 대해서 사방이 거울로 해서 아니 그냥 무용실 같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피트니스 이거를 센터처럼. 청와대가 예스 노를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지. 한간에 뭐 대변인이 나와서 한간에 이런 소문이 떠들고 있는데 뭐 저희는 이건 아닙니다라든지 이건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물어도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받는데. 근데 그 용쟁호투라는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이소룡이랑 싸우는 나쁜 놈이 그 뭐지? 복장이 되게 박근혜스러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너플룩? 아, 그 약간 이렇게 여기 목에 이렇게 카라 같은 거. 아 강동원 룩이야? 그런 느낌. 아.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내려봤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503님의 거울방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재밌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프로듀스 원원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로 나아가는 처장. 아우야. 너 휴지통에 버리는 수가 있다. 너무 재밌어요. S 플라티나님께서 시험 기간과 소녀편 잘 들었습니다. 딴지를 걸자면 추억의 공부법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당시 시험 기간 중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거든지, 수행평가나 실기평가 같은 것도 시험 기간 비슷한 시기에 하니 이런 것도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듯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니 그런 것도 학원에서 시험 한 달 전 되면은 원래 배웠던 건 안 하고 교과서로 갔던 게 있었죠. 물론 학교에서 프린트로 문제라도 해서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훨씬 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과서만 파악했었죠. 가끔 교과서에 뭐 나온다 체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이야기하자면은, 저의 경우도 미래 입시생이었는데, 수능 3개월 앞두고 가르치던 학원 강사가 수능 사파 제의 와서, 그거 넙죽 받고 수능 끝나고 와서 끝날 때까지 가르쳤죠. 그 강사가 그린 사파가 실린 걸로 수능을 보는 아이러니. 그때 관두고 딴 학원이라도 가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합니다. 지방대를 졸업했지만 디자인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된 걸까도 싶네요. 라고. 근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사파 그릴 정도면 엄청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면.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일개 동네 미술학원 강사는 는 아니라는 아닌 거죠. 거죠.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대학의 수업 강사 정도로 나가는 분 이상이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연줄이 있거나. 멋있다. 네. 은둔 사파 고수. 연줄이 있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제 저 이분의 댓글에서 보면은 뭐 네. 추억의 공부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그 수행평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왜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저는 수행평가 세대여가지고. 저도요. 예. 시험을 100점을 맞는다고 100점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행평가 점수가 나와 있어서 나는 이미 거기서 깎여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사회 과목인데 애들과 조별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20점 배점이고, 정작 시험으로는 80점이 배점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예. 20대 80, 뭐 이 정도. 예, 7대3, 8대2.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아무리 내가 날고기게 막 조별 그거를 해도 반에서 정해진 애들만 20점 만점인 상대평가야?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대학에서 왜 A, B, C, D 이렇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걸 깎여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흥이 안 나. 흥이 안 나. 그렇다고 그 프로듀서 원처럼 무슨 베네핏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역전도 안 되고. 역전도 네. 안 돼. 가끔 베네핏이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필기 시험을 너무 잘 보면 얘가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 깎이지 않도록 선생님이 뒤에서 조절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거는 베네핏이 아니잖아. 그거는 비선 실세지. 그런가? 그렇지. 아니, 그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수행평가 좀 못해도, 뭐, 예를 들면 한 8점 정도짜리, 10점 만점 8점 정도짜리도, 얘는 뭐, 어차피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얘는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올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컨닝을 해도 봐주는 거지. 왜냐면 얘는 우리 학교를 빛낼 위인이 되려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행평가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단독 시험 얘기만 그쵸. 그냥 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러시긴 하죠. 수행평가 네. 너무 무궁무진하고 수행평가 수행평가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우리는 때문에. 음악 깔아놓고 시 낭독해서 테이프 제출하고 이런 그래, 거 막 그런 게 선생님마다 이렇게 창의력들이 많아. 나 신앙독 했었는데, 나 신앙독 만들었는데, 테이프 있어. 테이프로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 BGM 깔고 난리를. BGM 까면서 했는데, 근데 제가 방구가 너무 마려워가지고, 참으면서 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하다가, 문제는 그게 녹음 버튼 누르고 하잖아. 근데 이러고서 녹음이 내 끊어진 줄 알고, 방구 준비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 다시 대감기에서 덮었으면 돼. 근데 당시 대강께서 덮어서는데 이게 방구 준비 이렇게 한 게 엄청 짧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라도 그 음악하고 이게 아다리가 내가 했어라 한 다음에 바로 방구 준비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틈을 잘 잘랐는데 갑자기 나빌레라 픽.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예,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앞에 너무 좋게 된 거지. 네, 맞습니다. 뭐 그거 무슨 뭐 모형 집 만들기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영상 공부할 때 그 비디오 찍을 때 앞뒤 3초를 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겁니다. 편집점을 위해서. 뭔 짓거리가 그렇죠. 될지 모르니. 예. 여튼 알겠습니다. 네. 안동댐님께서 사크린도 언어 만점자 전 94년도 수능 언어 만점자입니다. 수리는 밑에서 30%지만 그리고 학력고사는 93년도 74년생까지만일 겁니다. 제가 2회 수능이었거든요. 아직 계란만 봐도 입덧하는 안동댐입니다. 라고. 네. 그러니까 94년. 다들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점수 얘기하면 다들 할 말이 있다니까. 그쵸. 자기 점수는 또렷하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수능 볼 때
주인공은 나야. 그날의 주인공. 그러니까 제가 술이 16점 맞았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하찮게 보셨겠어요. 국어 시간에는 엘리트인데 수학 시간이 되면 하찮게 본 게 아니라 너 누군지 몰라. 이름을 몰라. 저런 애 있었나 보지. 약간 뭐 이런 느낌. 나 칠판에 나를 부를까봐 조마조마. 누군지 몰라니까 사카님 되게 힘들어한다. 표정이. 그 선생님이 나를 몰랐구나. 누군지 모르는 건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아? 존재감이 아니야.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그래서 맨날 그 칠판에 불러가지고 뭐 24번 나와 풀어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못 풀면 저희는 맞았거든요. 아하. 나도 맞은 세대야. 그건 뭐 원래. 뭐 다 맞죠 뭐. 그럼요.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네. 처음 맞던. 그 앞에 딱 자기 불렀을 때 그 약간 이게 맞는다고 안 맞는다가 틀렸냐 맞았냐 문제 푸는 게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얘가 성실히 했냐 그리고 얘가 공부를 하냐 노력을 했냐 이건데 그걸 이렇게 그 수학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식이 이렇게 안에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면서도 지가 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쓰다 포기하거나. 그리고 선생님 부를 때 오늘 13일이니까 13번 13, 23, 33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13번 그 뒤에 그래, 앉은 순서. 그리고 막 수학책 페이지 막 이런 그래. 걸로 하고 막 오늘 그것이 바로 궁극의 스릴이죠. 그럼 그럴 때도 있어. 14일이니까 4번, 그 다음에 4의 배수. 막 그래. 선생님, 꼭 수학 선생님들 그래. 막 맘대로 막 하죠. 막 재밌죠. 예상치 못한 그런 게 네. 있었죠.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탈 것과 소년소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추억의 탈 것. 이번 시간에는 주로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대중교통을 제일 먼저 타본 건 역시 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버스죠. 그렇죠. 버스. 네. 버스. 설마 뭐 택시 이런 사람 없겠죠. 예. 대중교통. 있어도 기억은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기억나는 한에서. 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집에 올 때 그렇죠. 그래, 뭐 이런, 탔겠지. 예, 그럴 땐 탔겠지. 근데 저는 택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기 때 한번 그 머리를 찐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병원 갈 때 택시를 그렇지. 탔을 때요. 근데 기억은 안 나죠. 응급차 부르는 것보다 그게 싸게 먹히니까. 싸게 먹히니까. 그 옛날에는 119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왠지 그걸 부른다는 개념보다 애를 빨리 들고 병원을 옮긴다는 개념이 그쵸, 더 그쵸. 컸으니까. 근데 뭐 제가 이제 어쨌냐면은 그 아빠 침대에서 방방 뛰다가 좋아서 하지 말라고. 네, 발을 이제 헛디뎌가지고 옆에 있는 뭐 유리잔 이런 거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찢어졌어요, 머리가. 피 철철 피가 나고. 철철 난 거죠. 근데 매트리스에 피 피가 철철 나본 적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은근히 안 아파요. 맞아. 아무 생각 없음. 본인은 본인이 안 괜찮아. 아파. 근데 주위 사람이 놀라는 난리가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엄마 오열. 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우리 형이 저는 이제 그 택시 탔다고 좋아서 막 웃더래요. 병원 간다고 막 병원 간다 이러면서 웃는데 옆에서 저희 형이 야 너 죽었잖아. 죽었는데 왜 말을 해. 죽었는데 왜 웃고 있어. 피 철철 나니까 라고 했더라라는 형이 이야기가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네. 형도 재밌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저께 민 씨가 이제 그 경험을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아파트나 빌라 맨 앞에 두꺼운 유리문이 하나 있잖아요. 아. 1층 들어가기 전에 네네. 거기를 뚫고 지나가시려다가 손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나셨다고. 누가? 이게 아니라 민 씨가. 이게 제가 얘기한 게 맞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때리기 장난 같은 거 하다가 그렇지. 친구가 이렇게 탁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집안에서 탁 어. 치고 도망갔는데 그 집안 현관문을 나가면 그게 빌라였는데 우리 집이 102호였어. 어. 101, 102가 있으면 이렇게 계단 반 계단짜리 이렇게 내려오면 그쪽에 이제 밖으로 지하 쪽 쫙, 있고 밖으로 나가는 거기에 창문 이거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 그 옛날 철제. 검정색깔 철에 그 유리창 4장 붙어 있는 거. 네. 그럼 거기가 불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다리꼴 뭐라 해야 돼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돼 있어서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거. 네네. 간유리. 그거 간유리를 걔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나갔어요. 그렇지. 근데 너 내가- 못 쫓아오게 해야 근데 되니까.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 내가 그거를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빵 했는데 이거를 철 부분을 이렇게 딱 때렸으면 됐는데 오른손으로 유리 부분을 이렇게 빡 주먹으로 때렸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뚫고 날아간 거죠. 빡 그러면서 이제 그 유리창이 그 제 손을 그은 거지. 날카로운 그 검에 베인 것처럼. 네, 알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팍 나갔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우리 추억에 네. 탈 것 아니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안 그때 아팠는데 택시를 탔다. 그때 아, 택시를 탔다. 그때 택시를 야, 탔는데 기적의 연결이다.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서 택시를 탔는데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치킨 닭발
닭뼈 같은 게 이게 막 보이니까. 그렇지. 어리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이 상황이. 저도 비슷한. 나도 비슷해. 네. 저도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상처가 이겁니다. 이건데 이 얘기는 추억의 상처편에서 하겠습니다. 네. 저 한 3개 더 있거든요, 상처. 그때 저도 더 하겠습니다. 네, 추억의 상처편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사건가 날 때만 택시를 타고 일반적으로 버스를 탔는데 그렇죠. 버스가 옛날에 토큰을 썼었어요. 그쵸? 다 토큰 써봤나요? 그러니까 제 유치원 때쯤까지 있었거든요. 그 후에 없어졌는데 그 토큰이 가끔 저금통에서 발견돼요. 맞아. 린 씨가 그 한 적 있었는데 네, 일하다가. 네. 저금통에서 발견되는데 그 당시 제가 버스비가 150원이었어요. 초등학생. 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리고 집이 외져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거든요. 근데 애가 불안하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출근길에 저를 같이 타고 내려주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150원을 내고 출근을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서 있다가 굴렀어요. 그렇지, 애기니까. 뭐 급정거하면서.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었나 봐요. 그거에 대한 꿈도 자주 꾸고 그렇지. 그러겠다.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옷 모양 저한테 어떻게 애기가 막 그런 말 이런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머니 나 어렸을 때 혹시 버스에서 굴른 적 있어? 할머니 소름. 얘가 어렸을 때 일인데 그걸 기억하네, 얘가.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게 갑자기 확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알 수 있어, 그게 잠재의식이 이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에서 굴른 거. 버스에서 굴른 게 그래서 버스에서 제가 항상 뭘 잡고 남의 차를 타도 왜 앞에 타고 그럼 옆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치. 그 꼭 잡는 학생이 된 거예요. 지금도 버스 서서 타면 이렇게 저를 잡아요, 절. 그렇지. 아니, 남편이 제일. 저를 잡아요. 뭐라도 잡아야 돼. 잡지 않으면. 잡을 게 없으면 나라도 잡아요. 옛날에 그리고 버스가 요즘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 안 하셨어. 그게 아니라 그 동네가 이상한 거라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 동네도 장난 아니었어. 포천은 버스가 날아가요. 우리 동네 날아갔었어. 근데, 자. 그래, 포천, 다 지역마다 그럴 수 있고, 포천 아저씨들이 거의 프라잉 수준으로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10년 전에 일본에서, 딱 2007년에 일본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한국 친구가 저가 생겨가지고, 3박 4일을 놀러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버스를 타본 거지. 그렇죠. 우리 집에 이제 오는 게 무슨 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면 되니까. 근데 마을버스라는 게 아저씨 더 이렇게 와일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아는 구간이고, 그치, 동네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밤이기 때문에. 손님 없을 때 손님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여튼 그래가지고. 일본 친구가 뭐래요?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행복하다는 거야. 맞아. 일본 친구가 어디 출신이에요? 동네가? 도쿄 출신. 도쿄의 버스는 약간 그 노인들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네. 전차처럼. 아니 그리고 되게 나도 도쿄 가서 타봤는데 더럽게 천천히 다녀. 엄청 천천히 다녀. 짜증나겠다. 주 고객층이 노인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싫겠다. 심지어는 사내 방송에 좌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 이 나와. 방송이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돌 때 쏠려서 어떻게 될까봐. 우린 그린 미디어 타고 나오는데. 아니지, 우리는 그린 컴퓨터 아트하고. 우리 그거 나오잖아. 임금님의 사건 시점 나오잖아. 임금님의 사건. 곧 임금님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다고요? 종로가 보령약국 이거 나오잖아. 이런 거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나오고. 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그 놀이공원에 어트랙션 탄 느낌이라고. 맞아요. 근데 버스가 민씨가 얘기한 건 뭐냐면 시외 구간에 달리는 버스가 대박이에요, 대박. 격렬하게 이거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면 알아. 시외 구간을 거기 키썸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나는 아직도 처음으로 동두천 포천구간 버스 탔는데 그 방지턱에서 날아가는 버스 그때 순간적으로 그 바이킹 탈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수원, 안양 뭐 이쪽에 살아도 서울과 거기에 연결하는 그게 한적한 도로 국도를 달릴 땐 다 그렇게 달려 아저씨들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제일 처음에 땄던 게 버스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또 사고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끼리 무슨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한
한 3달에 한 번씩. 개 아니야, 개? 그렇지, 개 같은 건데, 그러니까 돈은 안 모이고, 그냥 이제 밥 해먹는 그런 친목회 같은 거야. 돈은 안 모았어요. 그냥 모여서 화투 치고 뭐 약간 이런 놀이 하는 그런 전통회인데, 각자의 집이 머니까, 이제 그때는 버스만하게 그런, 그 돈 안 드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막 89년, 90년 약간 요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다 버스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할머니 약간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제 손을 원래는 꽉 잡고 버스에서도 약간 이렇게 할머니가 먼저 내려서 애를 이렇게 내리고 위험하니까, 약간 위험하니까. 이런 식이고 저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안아서 내리시고 약간 이랬는데 그날따라 할머니 약간 피곤했는지 약간 내가 이제 알아서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내리고 자 내려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재빠르게 내린다고 내렸는데 아저씨가 문을 닫아버린 거야. 쪘어, 그러면 문에? 발이 하나 낀 꼈어? 거야. 그렇게 뒷발이 이렇게 걸리는 느낌으로. 근데 내가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으면 아저씨가 알았을 텐데. 그리고 출발했어? 출발했어. 액션 영화는 액션. 근데 그게 아저씨가 왕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이제 간다 이런 건데 그 딱 앞자리에 어머니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랑 아가씨였대. 우리 할머니 기억에는 어떤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 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도 브레이크 잡고 놀래서 열은 거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난리 피. 이제 그러니까는 딸한테 뭐라고 들을 거보다는 사위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내 다리에 멍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엄청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할머니의 그 엄격함과 어울리지 않는 그치? 그건데? 그러니까 책 잡히기 싫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또 이해가 가지. 내가 사위 너의 책을 잡을 수 그렇지, 있어도 그렇지. 나는 사위 너한테 그렇지. 책을 잡히지 않겠다. 약간 그런. 그리고 저희 동네 버스가 시내 버스가 있고 좌석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좌석 버스가 한 버스비가 3배 정도였거든요. 그죠, 비싸죠. 요금. 맞아, 그랬었어. 비싸. 지금도 비싸. 그러니까 일반 요금이 교통비. 600원이면 한 1,800원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찍으니까 그러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잘 안 근데 들어. 그래. 방역이랑. 근데 좌석 버스는 자주 그 시내 버스는 자주 안 오는 거예요. 그치. 비싼 거는 나는. 비싼 거는 거의 5분에 한 대씩 오고 싼 거는 한 20분에 한 대씩 오는 거. 그래서 제가 5분에 한 대씩 오는 좌석 버스를 안 타고 20분마다 한 번씩 오는 시내 버스를 타서 학교를 가서 그 돈을 한 달을 모아서 게임 CD 샀다니까요. 그 돈 차이가 심하니까. 그 버스 터미널 가도 우등버스 겁나 많고 일반 버스 안 오고 그죠, 이런 그죠. 거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기다렸는데 좌석 버스가 저는 항상 불만. 좌석 버스라는 거는 앉을 수 있는 걸 보장해 주니까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좌석 버스에 서서 가게 돼. 사람이 많이 타니까. 사람 많이 타니까 태우지 말아야 되는데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계속 다 태우니까 그래서 점점 법률 쪽의 문제로 가는 아니 느낌. 그러니까 돈 없는 어린이들이 이제 엄마가 버스 땡볕에 오래 기다리면 힘드니까 좌석 버스라도 타고 와라라고 엄마가 돈을 주잖아. 그러면 20분 땡볕에서 기다리고 그걸 유용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지. 원래 그 기본이지. 그리고 타고 얼굴. 타고 얼굴 새까맣게 타고. 저는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그 깨골창 양주 되게 이제 시골 살 때 그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양주 제 기억이 맞으면 마트 이런 게 그때 거의 없었어요. 슈퍼마켓 작은 것만 있고. 슈퍼죠. 그래서 이제 장을 보려면은 의정부로 가야 돼. 그래서 의정부 시장에 가야 되니까 거의 거리가 한 1시간? 이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멀어. 그러면은, 예, 멀죠. 그럼 이제 버스 그 시간표가 집에 있어. 맞아. 있기 마련.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대 냉장고에 붙어 있거나 거기 뭐 시간표에서 뭐 어디 출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쫙 써 있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지. 아직도 우리 시골에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리고 그거 맞춰서 나가려고. 지금 여기 이 집에도 있어. 그게 보통 식탁 유리 밑에 깔려서.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가.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의정부 시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야채랑 뭐 먹을 거랑 뭐랑 해서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뭐라 해야 돼? 엄마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막 손가락을 막 입에다 막 넣어서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태양이야.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개진상이었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장 보러 가는데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집에 누구한테 맡기고 가면은 엄마 완전 힘들었겠다. 엄마 완전 개헬이었지. 그런데 이제 진짜 이거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씨.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난 게 그런데 장을 보러 갈 때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얘가 난리를 피니까 얘 데리고 가서 장을 막 보면 찡얼대. 그럼 뭐 뭘 해야 돼? 뭘 먹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집에서는 잘 이렇게 돈가스 햄버거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 근데 시장에. 거기 버스 타는 그 터미널에 달라스라는
그 가게가 있었어. 달라스 기억나요? 달라스? 델러스. 달라스 아니야? 하여튼 달라스라는 데인데 거기가 옛날식 햄버거예요. 그냥 야. 그 구워가지고 뭐라 해야 돼? 양배추 이렇게 막 이렇게 양배추 케찹 마요네즈 들어가. 케찹 마요네즈 들어가가지고 피클 좀 몇 개 넣어주고. 시장버거. 한국식 시장버거. 그럼 그거랑 캔콜라 하나가 세트 메뉴였어. 그러면은 엄마의 약속이 장을 보러 가서 찡얼거리지 않으면 델러스에 콜라까지 주고 찡얼댄다. 그러면 콜라만 먹던가 아니면 감자튀김 먹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빼는구나. 한 개씩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버스 안 주진 않았네. 아예 안 주면은 그냥 개진상이야. 누워. 시장에 누워. 나 눕는 레벨이 아니야. 저 목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랬단 말이에요. 알았어.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야, 진짜 과거에 너 만나고 싶지 않다. 야. 진짜 사촌 누나들이 주탱이 때리고 싶었다 그랬어요. 진짜 말 막 지 멋대로고. 너는 사람된 미니를 만났구나. 아, 그렇죠. 카리나. 저희 어머니가 엄청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거를 다 사가지고 버스 거기에 딱 앉아서 그러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버스 출발하는 걸 기다리면서 그걸 먹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버스 안에. 그게 그 흰 색깔 종이에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달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피면 막 양념이 막 손에 막 묻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겁나 싫어한다고 옷에 막 묻고 그러니까 그렇죠. 받쳐고 먹어 막 이러면 그냥 그거 나와. 그리고 이 버스가 이제 친척네 갈 때 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집 앞에 시외터미널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야 돼, 거기까지. 우리 집에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면 거기 버스는 자주 있지 않으니까 그치. 20분, 30분 텀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여름에 기억이 나요? 이렇게 쨍쨍한 오후 느낌이에요. 매미가 친 듯이 나고. 그러니까 쭈쭈바를 빨면서 엄마 버스 언제 와? 그렇지. 2시 반 차야. 그러면 엄마 큰 바늘이 어디 가야 오는 거야? 그렇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진짜. 20분이나 그러면 그 전자시계가 아니니까 그게 뭐 4회 가야 20분 이게 그때 어렸을 때 헷갈리잖아. 엄마 큰 바늘이 몇에 가야 돼? 라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엄마가 뭘 먹여? 뭐 후레이키, 뭘 막 먹여야 돼. 요플레. 그런 거 안 그래야 먹이면 입을 웃기 다 달리거든. 먹고. 이게 시간의 흐름을 잊거든. 쭈쭈바 다 먹어. 그러면 엄마가 질문도 없거든, 그래. 계속 물어봐. 화장실 안 가도 돼? 지금 가. 차 타면 없어? 몇 시간 동안 못 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안 마려운데 안 마려워도 한번 갔다 와. 계속 안 가면 엄마도 마음속 가다가 오줌을 들어. 이게 나를 개고생 시키려고 지금 안 가려고 연 먹이려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냥 일반 버스 타다가 애가 진짜. 오줌 마렵다고 해서 중간에 서가지고 오줌 싸게 하고. 맞아요. 네. 그런 때 있었죠. 있었죠, 진짜.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가면 또 거기 동네에 가면 깜깜해.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친척네를 갈 때까지는 또 택시를 타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어렵게 남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버스 타고 미아될 뻔한 적 있거든요. 아이고. 이 외할머니 댁에 가는데 36번 버스를 타면 돼요. 근데 36번 버스가 의정부 내에서 종착지가 불광동이야. 의정부에서 불광동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지금도 이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고 잤어. 그걸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 일어나니까. 불행의 시작이야, 잠은. 일어나니까 불광동이야. 나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서울인 거지. 무섭다. 그냥 막 울었지. 막 울어. 근데 그때 피아노 가방 들고 있었거든요. 피아노 학원 갔다가 외할머니네로 엄마가 가라 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막 그 전화하라고 막 했는데 할머니 전화번호 막 까먹고 막. 그래, 그래갖고 당황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 탔던 그 정류장에 그대로 내려줬어. 그래서 집으로 갔어. 거기서부터 다시 찾아가. 집에 가자마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 집에 갔는데 엄마 막 난리 나고 막. 그래. 집에 도착해서 문 열자마자 주택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결국 그 어린 아이가 정말 새로운 낯선 동네를 간다는 계기는 결국은 버스를 잘못 탄다든지 잠들어서 그죠. 이런 식의 경우가 많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죠. 맞아. 네.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는 의정부랑 포천 어드 사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에 다니려고 강원도와 포천 사이에 있는 애가 통학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버스를 막 갈아타고 잘못 탔는데 그 버스가 창동인가 수유리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잤는데 서울인 거야. 서울에 근데 돈이 없어서 길 가는 아줌마한테 학교 가게 1,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야. 그때는 그런 게 또 가능했지. 그래서 왔는데 애가 학교에 10시 반인가 온 거예요. 지각인데 10시 반이야. 선생님이 너는 답이 없다. 지각비를 받을 수도. 아니 이게 몇 분에 얼마 제도잖아요. 약간. 뭐 10분에 뭐 한 500원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책정하자면 애한테 너무 거금을 받아야 되는 거지. 답이 없다. 그래서 그때 여학생들이 학교 오래 있으니까 야 두루마리 휴지에 한 세트 있잖아요. 24. 너 그거 사와. 그래 차라리. 그거 사. 근데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버스 말고 전철은 잘못하면 더 무서워. 그치. 전철이 되게 두려웠어요. 저 어렸을 때. 전철로 넘어가면. 몇 살 때 전철 처음 타봤어요? 글쎄나. 몇 호선이에요? 처음 탄 전철이? 아마 또 2호선 아니겠어요? 2호선이 아닐까. 네. 그죠? 네. 저도 이 행동 전 1호선이요. 난 1호선. 왜냐면 그렇죠. 네. 경기북분 1호선밖에 어쩔 수 없거든요. 없잖아. 예. 네. 나도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서 2호선인 거야. 의정부역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그 옛날에는 그 전철이 요즘에 카드로 찍는데 옛날엔 종이였어요. 그거 알죠? 요만한 거. 종이 이렇게 네네. 그거를 가운데 마그네틱 선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넣고 잃어버리면 민망하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지갑에 항상 잘 보관을.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그거는 무조건 저는 어른들만 끊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용 있는데? 있는데 봐봐 잘 들어봐. 할머니랑 다녔잖아. 그 할머니들은 맞네. 근데 그렇게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아, 그때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60세 이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할머니들은 절약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딸과 내 사이가 벌어온 돈을 막 쓰면 안 된다. 내 거 1인만 끊고 너는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그렇지. 8살도 6살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말 못하는 척하고 와. 누가 물으면 학교 안 갔다고 해라. 이거야. 그치. 타기 전부터 나를 정신교육을 시켜. 할머니가 아주 좋은 분이네. 영무원이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6살이야? 너 그리고 6살이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주위를 살펴 할머니 이제 표를 끊어와요. 그때는 또 이게 표 끊는 기계도 아니고 사람한테. 이게 줄을 쫙 써가지고. 그쵸. 사람한테. 그럼 어느 역이라고 또 맞아. 얘기했어. 맞아,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강변역이니까 2호선 강변역이니까 하면은 이렇게 창구가 2개가 있는데 이제 할머니들은 움직이는 시간을 꼭 이렇게 바쁠 때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낮에 다니시죠? 네. 그러니까 뭐 한 10시나 11시 이렇게 다 사람들 출퇴근 출근하고 다 끝나고. 그러면은 출퇴근할 때는 그 표 파는 데를 2개를 열지만 이제 11시가 그럴 때가 되면 하나는 막고 하나에서만 팔아. 그럼 이제 거기 줄 서가지고 할머니 사와. 그러면은 완전 어렸을 때는 그 지키는 사람도 없었어. 이 표를 한 명이 넣고 뭐 2명이 들어가냐 이걸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그 2호선을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 식이잖아요. 그 이렇게 바를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눈치를 보는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뭔가 미풍양속을 해치지만 않으면은 용인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쓱 들어가게 하고 본인은 딱 갖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걸리면 30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삥 누르면 갔을 때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바가 튀어나오는 형태지만 그렇지. 옛날에는 무조건 그 봉을 내 손으로 밀고 맞습니다. 넘어가야 미는데 네. 그렇죠. 가끔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둘이 지나가는 거야. 그런 그렇지. 경우 있죠. 많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나의 네. 곁에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붙으세요? 말을 할 수도 수가 없고 없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왕왕 그런 게 많았어 그 옛날에는. 매표소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옛날 그 매표소에서 그 담당하던 직원분들 좀 신비롭지 않았나요? 그래. 일단 얼굴이 안 보이고 그렇죠. 손만 보여. 손이 겁나 빨라. 근데 손님이 몇 명분을 살 거고 돈을 지폐를 어떤 걸 내는지를 바로 캐치해서 바로 대응을 하잖아. 가령 제가 정말 빨리. 아니, 진짜 빨라. 그러니까 내가 의정부에서 타고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에서 내릴 거다 그러면은 몇 정거장 얼마니까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된다는 계산이 정말 전자두네. 전자두네지. 그리고 이제 동전을 이제 바닥으로 휙 밀잖아. 네. 대리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 종이 형태에. 없어졌죠,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제가 그 2개를 기념으로 집에 냅뒀어요. 저는 옛날에 회수가 광주, 되지 않았어?
흡수가 되지 않았어? 아니 끊고 이제 그거 넣으면 2개 산 거지 뭐. 2개 사고 하나만 쓴 거죠. 안 낸 거예요. 아. 저도 10몇 년 전에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광주 지하철은 끝까지 했었어. 동그란 표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2개 사가지고 하나 간직했죠. 대전도 약간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탈 때는 찍고 내릴 때는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형식. 맞아요. 저도 그 부산 갔을 때 서울은 이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로. 이제 일회용도 플라스틱으로. 네. 근데 부산은 그렇게 서울이 바뀐 이후에도 그 표였어요. 가운데 마그네틱 있는. 그래서 그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랑스, 스페인 갔는데 거긴 아직도 종이더라고요. 그 맞아요. 나라들은.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이야. 대중교통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와요. 다 허접들임. 지금은 개좋음 진짜. 지금은 한국 대중교통에 종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기인의 대부분은 지하철에서 1호선에 일호선으로 있어요. 그렇지.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 1호선에 이상한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뭘 파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제가 자질구레한 걸 엄청 사드렸어요. 진짜 너무 쇼킹했어 1호선 진짜. 그런 거 옛날에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명함 케이스 같은 거 1,000원에 팔고 막. 근데 나 전기권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전기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1호선 그 티켓이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부드럽게 쑥 다 지나가서 그 티켓이 한 번 쓰고 마는 게 있고 출퇴근할 때 한 번에 이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한 달치 거. 한 달치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쓰면 그때부터 어른이다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그치. 그 이유가 아버지는 그걸 쓰고 저는 아. 그냥 어딘가 갈 때 자주 안 쓰니까. 그게 그게 약간 한 달 출근해야 되니까 40번만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왔다 스타일이었는데 저렴했죠. 왔다 갔다. 예.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할인해 주는 거였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가 버스로도 갈 수 있고 지하철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그걸 사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 여러 번 찍는 거. 그때 맨날 가니까. 그때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랬어. 그리고 그거를 그런 이제 시대 상황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옛날 뭐 순정 만화나 뭐 옛날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남자 주인공이 나 지갑 잃었는데 거기 전기권 있었는데 막 그쵸? 이런 거 있잖아. 그 전기권. 그게 그거예요. 전기권이 컬러가 달라. 나 맞아. 두 번밖에 안 쓴 전기권이 있어. 막 노란색. 이런 거. 전기권 노란색.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지하철 그 조종하시는 그 운전수? 하여튼 뭐 그 직업이 기관사. 기관사. 근데 있는데 기관사 가족은 한 장인가? 가족의 한 장인가를 공짜로 줘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래야지. 알고 있어요. 복리후생. 네, 복리후생으로 한 명인가 두 명인가까지 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타러 갔을 때 걔는 그걸 딱 쓰더라고. 멋있다. 우와. 근데 그거는 무한이야. 그래서 그냥 넣고 빼고가 계속 되는 거지. 뭐 항공사 직원들도 예, 있잖아. 예, 예. 가족들 그것도 50%. 그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본인은 90% 디스카운트. 외교관 자녀 그 줄 안 쓰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처럼. 거. 아, 이거 씨, 멋있다. 역시 왕우장성이 씨가 따로 있네. 근데 그거 제가 몇 주 전에 그 비정상회담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외국인 멤버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스튜어디스여가지고 아하. 그 멤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쓸 때는 그 스튜어디스의 자녀라든지 항공사 직원의 자녀,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드레스 코드까지 있대. 그 표로 타려면. 좋겠다.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품이 없고 약간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쪼리 신고 클럽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뭐. 트위닝 같은 거 입으면 안 안 되는 되고. 것처럼. 그래서 이제 1호선 기인 얘기하시죠. 네. 네. 1호선 기인들이 있었는데 뭘 그렇게 사고 그 본인의 막 부루함을 뽐내시는 분들이 많고 싸우시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민 씨한테 옛날에 얘기했는데 진짜 기인을 제가 2호선에서 만났어요. 2호선도 만만치 않거든요. 2호선 만만치 않아요. 근데 신촌 홍대 쪽에서 강남을 가는 게 그 신도림 쪽 방향이 있고 건대 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건대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강을 이렇게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 뷰 좋지. 뷰 좋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약간 행색에 남루하신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전철에. 근데 되게 예쁜 아가씨가 구두가 아팠는지 그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 나는데 잘 참네? 그러고 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눈치 없냐. 내가 넓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모르냐고.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데 너는 밥 빌어먹긴 글렀다고. 대박.
대박. 그래서 저 너무 흥미진진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할머니가 욕을 하니까 어떤 신사분이 이렇게 오더니 사탕을 하나 주시면서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인생에 화가 많냐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다. 지금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두 팀이 조우한 거야 지금. 레슬맨이야 레슬맨. 너무 재밌는데 내가 건대 쪽이니까 이제 강남에 거의 다 왔잖아요. 막말팀과 종교팀이 만났어 지금. 강남에서 내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더 보고 싶어. 내가 봤던 2호선, 1, 2호선 긴 통틀어서 최고였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도 2호선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때 친했던 어떤 형이 얘기인데, 네. 이것도 2호선이에요. 앉아서 가고 있는데, 어떤 행색이 이상한 아저씨가 우유를 손에 들고 마시면서 걸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우유를 한 모금 들이키고, 그 제 친한 형한테 얼굴에다가 푹 뿌린 거야. 어머. 어머. 얼굴에다가. 어머. 그래서 얼굴이 완전 우유로 다 적셔진 거지. 어머, 그래서 어머, 그 형이 어머. 되게 온화한 형이거든? 평생 싸워본 적이 없는 형인데, 이게 예수님도 화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전투에 불타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할까 하고 나서는 순간에 그 형 바로 옆에 앉아있던 기껏해야 한 두세 방울 튄 어떤 다른 아저씨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아저씨를 엄청 패더래. 내가 못 때렸는데. 오히려 그 형은 더 뻘쭘해진 거지. 어.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럼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좋지. 근데 엄청 싸우다가 맨 처음에 그 우유를 뿜은 그 아저씨가 빡 자빠졌대. 자빠져서 딱 일어나면서 입을 손으로 쓱 닦으면서 이젠 내 차례인가? 어머. 라고 하면서 막 싸우더래. 난 저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중간에 내렸지. 내려야 되는 쌍방폭행이네, 쌍방폭행. 그러니까. 내려야 하는 게 안 돼.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저는 이거 조금 불쾌한 경험인데,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전철에서. 전철 타면 많이 자잖아요. 자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찔러요, 저를. 빨리 눈 좀 떠봐. 그랬더니 네. 아무것도 안 입은 남자가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잠에서 덜 깨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지. 이건 꿈이야. 미쳤나봐. 뭐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음 칸으로 갔어. 했더니 내가 본 거에 너도 본 게 맞지? 이게 바로 눈을 의심하다의 실제 사례. 진짜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호선에 제가 그때 6호선 탔는데 그분이 가끔 나타난대요. 유명하신 분이구나. 유명 인사네. 근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전철의 길인데. 저는 1호선이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건 냄새가 나요. 꾸질꾸질한 냄새. 근데 이게 그 꾸질꾸질한 냄새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정부 쪽 1호선은 도봉산하고 가깝습니다. 도봉산. 네, 그래서 북한산. 주말에 토요일날 타면 등산객들이. 그렇게 일단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쩐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나고. 그리고 노량진을 지나가서 비린내도 나.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거랑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지하철역 화장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객차가 제일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하철역 화장실이 과거에 남자들이 소변 보는 데는 소변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 개씩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철판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가운데로 모이게끔 되어 있고, 남자들은 그냥 사이즈대로 이렇게 쪼로로로 모여가지고 서로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물이 좀 깔끔하게 돌지 그러니까는 않으니까. 몇 분에 한 번씩 물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사이에 냄새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그 소변을 보러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도 누래. 근데 아저씨들이 막 다 같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다 바지를 까고 소변을 막 보고 있는 거야. 요즘에는 이를 볼 때 그 센서가 작동해서 그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만큼 악취가 소변기가, 덜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전철 계속 얘기했는데
전철이라는 개념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고 지상에 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엄밀히 따르면 지상에 있는 게 전철이고 지하에 있는 건 지하철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구분이 별로 없죠, 그냥. 근데 네. 거기서 옛날엔 담배를 폈어, 기다리면서. 역사에서 플랫폼에서. 아니면은 플랫폼에서.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이랑 제일 가까운 역 중에 하나인 강변역은 뚫려 있거든요. 네. 펴요. 그리고 역사에 저기 창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엄청 거기서 그렇게 담배가 피고 비둘기가 쫙 들어왔다 비둘기가 나가. 탁 나가고 그렇지. 지하철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진짜 그 담배 피고 옛날에는 버스 뒷좌석에 이렇게 뿅 나오는 재떨이 같은 쓰레기통 있지 그쵸,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버스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버스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창문도 열렸잖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이렇게 여는 게 이게 있었어요. 살짝 열리는 거. 이렇게. 2호선에 그 기억나요. 그게 열렸던 게. 지금 저 어렸을 때는 피우지는 않았는데 그 재떨이가 존재했던 건 기억이 나요. 이제 그것만 남아있었던 거죠. 지하철에? 아니. 버스에. 저도 버스에 존재했던 건 기억나고, 지하철에서도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강변역은, 지금 강변역 주변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역 내에서 피우는 건 금지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어찌됐든 지상에 있으니까, 떠 있는 상태니까, 그 밑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고가 밑에. 고가 밑에. 거기에, 거기 완전 스팟이죠. 핫스팟이에요. 네. 30년간. 니코틴 스팟이지. 30년간 심지어 스팟이어서. 내가 거기서 핀 적도 많아. 왜냐면 거기에 무슨 왜냐면 동서울 터미널이 있기 얼마나 때문에 사람이 많아. 군인들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가 왜 또 핫스팟이냐? 비가 오면 비 가려줘, 눈 오면 눈 가려줘. 햇빛 가려줘.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강바람이 잘 통해도 왠지 지나가면은 꾸질꾸질한 냄새가 나. 꾸질꾸질한 냄새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역사에서 담배 못 피게 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럼 뭐해. 가면서 이미 담배 냄새를 다 맡는데. 그리고 아까 등산객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집에 왔다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등산객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무 전철에서 웃고 떠들고 한껏 불화에 계셔요. 이미 산이야, 내가 봤을 때. 아. 지하철이 이미 산이야. 아니야, 3차야, 3차. 아, 3차야? 술 드시고. 술 먹고 드시고. 막 그래,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제 엄마랑 이제 할머니가 저를 바리바리 반찬을 싸주셨잖아요. 무거워요, 저도. 대학생도 힘들지. 막 아줌마가 자리 양보 안 한다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무슨 객기로 그랬는지 그렇게 다리가 아프면 등산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팩폭이긴 한데. 근데 되게 그 아줌마들은 가서 대바라지 내가 저기 앉아있다고. 대바라지.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승질은 있는데 쫄보야. 계속 싸우지는 못하고. 지구력이 딸려. 쫄보라서. 쫄보의 최후. 다음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큰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 그렇지만 아줌마한테 일침은 하고 싶은 너무 거지. 힘들고 짜증나니까 막 그러는 거 했더니 요즘 애들은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쓴다고. 들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제가 반찬 뭐 김치 한 포기 뭐 감자조림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등산 갔다 와서 얼굴 시뻘건져도 아줌마들이 술김에 그랬겠지 나한테. 그래서 너무 화내서 그렇게 다리가 아프면 등산을 하지 말세. 아니 그 다리를 어떻게 등산했을까? 그러고 이제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쫄보여가지고 내가 내린 게 너무 내가 슬픈 거 있잖아. 근데 그 자리가 노약자 우선석도 아니었잖아. 일반석에 앉아 노약자석에 그러니까. 제가 앉았겠어요. 박한 씨는 왜 아예 노약자석에 앉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다. 얘 원래 앉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앉아도 돼요. 그래? 앉아도 돼. 전 늘 앉아요. 난 앉은 지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냥, 미 씨는 저는 그냥 아침에 앉아요. 9호선을 출근 시간에 타잖아요. 그때는 노인분이 없거든. 아. 네, 오히려 이게 역차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앉고, 그거를 노인이 오면, 비워서 가는 게 웃긴 거야. 네, 노인이 오면 그냥 요즘엔 일어나면 요즘엔 되는 거지. 임산부석이 추가됐잖아요. 저는 거기도 그냥 앉습니다. 와서, 거기에- 임산부 보면 바로 일어납니다. 거기 남자가 앉아있으면 네. 그거 몰래 찍는 사람이 있대요. 뭐 그렇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좀 지난 얘기 좀. 네.
근데 나는 그거 진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 임산부가 오면은 배려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객차에는 꼭 임산부가 한 명씩 타야 돼? 근데 저는 탔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시책 아닐까요? 그 정도로. 이 정도의 멤버는 돼야 된다. 약간 이런. 그 정도로. 손님을 유치하고 싶은 거죠. 그 정도로 미래의 손님까지. 인구의 임산부 구성이 이 정도 그렇지, 비율은 그렇지. 돼야 된다. 7분의 2는 돼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임산부가 그 자리가 아니어도 어느 자리든 양보를 받는 문화였으면 이게 없지. 아예 그거조차 있지 않았을 나 안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래. 반면에 그런 임산부들 되게 많았대요. 노약자석에 앉았는데 내 그 얘기하고 싶었다. 더 얘기해봐라. 티가 별로 안 나는. 근데 우리 방송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 맞아. 지금 맞아요? 저희 대중교통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혼납되는 거 할아버지한테 개 쌍욕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약자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흉흉한 일을 당하느니 당하느니 여기 앉으세요. 좌석을 따로 마련해 준 거가 이거의 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펑펑 울었어요라는 글이 너무 많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먹어. 지하철 방송에서 맨날 무슨 뭐 불법 뭐시기 뇌물 수수 이런 걸 하지 맙시다. 이딴 방송을 할 때가 아니라 그런 방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이런 거.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안 들어. 안 듣고 그냥 일단 청력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거기가 노약자 우선석이라는 생각밖에 없어. 거기 그려진 그림에 분명히 노약자, 장애가 있는 어린이, 분, 어린이, 임산부 그다음에 이렇게 4명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 자리라는 생각밖에 없어. 노인분들. 아니 그럼 일반석에 앉을 마시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되는 거야.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전철에 대한 말을 걸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롭거든. 그러니까 이거 광화문 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외로워서 나는 그래. 그것까진 좋아. 광화문 가는 가? 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거지. 근데 갈아타는 거.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임산부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 있어요. 그래. 빈자리 있는데 앉아 있는데 임산부 배지를 거기 앉으면 의식하게 돼. 임산부 배지라는 사람이 혹시 내 앞에 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내가 안 앉으면 나 쌍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진짜 막 엄청 9호선이 진짜 엄청 헬이에요. 진짜 타본 사람 지옥이라며. 진짜 아침에.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 힘든데 내 눈앞에 딱 임산부석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딱 오셨어. 근데 이분 표정이 곧 토할 표정이야. 너무 힘들어서 배도 많이 좀 후반기래요. 내가 일어나서 빨리 앉으시라고 해서 앉으셨는데 그때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둘만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로. 어떡해. 아름다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되게 짠하더라고. 그래. 차라리 출근을 안 하셨으면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너무 별별 놈의 생각 나. 그 순간 내가 그때 여의도였는데 여의도에서 그 신논현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 표정이 너무 좀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 여기 잠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면 사실 출근 안 하셔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반면에 저도 체격이 크지만 체격이 큰 친구가 전철을 탔는데 임신부라고 맞아. 배려받았어. 임산부. 앉으시라고 배려받았어. 앉으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절하기도 제가 사실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살이 찐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앉았는데 일어나서 이제 나갈 때 굉장히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연기하면서 나가야 돼. 연기하면서 나가야 돼. 아니 왜냐하면 제가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거의 한 7, 8년 전에 이제 대학교 막판이었어요. 대학교 막판이었는데 그때 살이 정말 맥스로 쪘을 때야. 맥스로 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벙벙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 웨스트여가지고 임산부복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근데 난 그 옷이 좋아서 샀어. 임산부복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하이 패션. 근데 누가 보면은 임산부라고 초기 중기로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니 같은 분이에요. 30대 중후반에 내가 네 마음 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양보하셨어요. 안 앉을 수가 없어서 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연기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진짜 쪘을 때 그런 적 있어요. 네. 전철은 이 정도? 네. 오늘 전철 버스 이런 추억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못했던 얘기 포함해서 뭐라고 하면 되지? 자가용에 관련된 개인적인 운송수단. 그렇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